소비자 입장에서는 브랜드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정작 납품하는 곳은 내가 언제 브랜드 이야기했지 뭐 성능을 이야기했냐, 계약서에 명시가 안 된 걸 내가 왜 책임지냐. 이렇게 되면 사실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책임질 부분도 없는 거죠. 뉴빌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PNS홈즈 대표님을 모시고 샷업계 불편한 진실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다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PNS 창호 남인석입니다.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방금 예. 전에 뉴빌드 TV에서 PNS 다이렉트 창호 관련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했는데 반응이 좀 뜨거웠어요. 예.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사업적으로는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나요? 예, 뭐 관심이 있으신 만큼 네. 저희 회사도 상당히 많이 바빠졌는데요. 네. 그렇지만 뭐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때 올라가고 난 뒤에 있지 않습니까? 예. 불이 생각보다 많이 달렸어요. 뉴빌 TV가 이렇게 인기 있는 방송인지 제가 실감하게 됐고요. 연락이 상당히 많이 왔고 네. 저희가 단시간 내에 그걸 다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로드가 사실 걸렸던 게 사실이고, 그 당시에 제일 많이 달렸던 댓글이 네. 무슨 견적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맞아, 견적. 예, 저희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 가장 큰 공사 범위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너무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주기적으로 이야기 좀 해보고 이 시장 자체를 좀 바꿔보자 이런 생각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니 왜 도대체 브랜드라는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브랜드 제품이라고 팔면서 결국 계약은 대리점하고 하잖아요. 예. 이게 뭐 알미늄 창호 시절부터 해서 PVC 창호가 오랜 세월 동안 유통되던 방식이 이제 그 회사의 브랜드명을 달고 있는 그 프로파일을 매입하는 주체를 대리점이라고 통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대리점으로 통칭을 해서는 안 되고 프로파일을 취급하는 제작처 정도로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데 관례상 여태까지 그렇게 통칭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리점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요, 저는 정말 하면서도 맨날 불편했던 게 뭐냐면 고객들은 뭐 KCC나 LX 창호를 하고 싶어 해서 인테리어 회사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불편한 게 제작사 따로, 그리고 가공사 따로, 시공사 따로, 심지어는 대리점에서 계약하는 계약사 다 따로야. 그리고 시공할 때도 정말 이런 이야기가 좀 그런데 고객한테 부끄러울 정도로 엉망으로 시공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예, 사실 뭐 창호가 인테리어 업체에서 다루고는 있지만 외장재입니다. 외장재라는 뜻은 이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구조값, 성능값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거고, 이런 창호의 성능값들이 중요시된 게 사실 2013년도쯤에 국내 코라스가 도입이 되면서 이게 창호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조금 더 전문화되어야 되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분업화인데, 이게 이제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제작을 해서 마진을 만들어야 되는 구조이고, 시공을 하는 곳에서는 시공을 통해서 마진을 만들어야 되는 요소인데, 최저가 입찰 형태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이 하는 그 업종에서 어떻게든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게 맞아. 이런 문제들을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낸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외주로서 어떻게든 품질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려 했는데, 제가 10년간 하다가 손해만 많이 보고 그 방법은 안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접었고요. 그래서 이제 PNS 창호 다이렉트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 방법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브랜드인데 그 문제가 뭐가 돼? 어차피 브랜드 쪽에서 다 해줄 거 아니야 라는 얘기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AS 누가 합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브랜드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제품이 되는 거고요. 자동차 브랜드처럼 뭐 소나타가 있고 그랜저가 있고 뭐 이런 등급이 있고, 차에 대한 품질 기준, 거기에 뭐 성능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다 기재되어 있는데요. 창호는 사실 그런 성능표가 다 있으면서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의 성능값을 가진 이런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고객이 선택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 없이 그냥 막연히 브랜드명만 내세워서 계약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브랜드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정작 납품하는 곳은 내가 언제 브랜드 이야기했지 뭐 성능을 이야기했냐, 계약서에 명시가 안 된 걸 내가 왜 책임지냐. 이렇게 되면 사실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책임질 부분도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리모델링 시장은 이걸 규제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되는 거야. 예. KCC 같은 경우나 LX 같은 경우는 제품이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그거를 건설사 시공할 때는 다 구조값, 돈값 다 들어가죠. 근데 리모델링 시장에 그런 거 보기 하나도 없으니까 예. 그냥 엉망진창인 거야. 예.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KCC나 LX 같은 경우에 그래도 보강제는 다 넣을 거 아니에요. 대답을. KCC LX 같은 경우라고 해도 네. 사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인테리어 시장의 창호는 우리가 시판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시판이지. 말씀하신 대로 시판 시장에는 관련된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납품하는 납품업체의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저희 같은 회사는 위치별, 위치 기반. 예, 저희 그 홈페이지 보면 위치 기반에 관련된 옵션 사항도 있는데요.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남부 지역, 제주 지역에서 총 4개 권역으로 나뉘는데요. 위치가 조금만 틀려도 요구되는 구조값이 틀립니다. 틀리죠. 바로 많이 분들은 아니라 다르잖아요. 뭐 내륙하고 뭐 바닷가 옆에 있는데 다를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설계 사무소에서 그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필요로 하는 구조값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통칭하는 이 시판 시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걸 생각하는 업체가 전혀 없다 보니까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 외장재의 제일 중요한 거는 구조값, 이 단단함인데요.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그런 성능값이 보장이 되어야 그게 창문인데 그 기준이 없어서 보강재를 빼먹고 짧게 넣고 그게 지금 너무 완연해 있다 보니까 이런 유통 구조만으로는 문제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뭐 브랜드 거니까 뭐 이게 보강제는 다 넣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안 넣는다는 얘기세요 지금? 예, 브랜드라도 누가 관리도 안 하고 그런 규정도 없는데 네. 뭘 어떻게 넣습니까? 프로파일만 메이커에서 사고 보강재나 그런 부속들은 싸지로 쓰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런 업체들이 보강제를 다 안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말에? 다 안 넣는다고는 안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보강재가 4면 중에 한 면이라도 짧게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해도 성능값이 조금 떨어진다가 아니고 성능값이 제로가 됩니다.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자석 떼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석으로 대보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집에 있는 창문 자석으로 한번 대보십시오. 보강재가 어디까지 들어있는지. 그리고 지금 원래 PN에서 우리 예전에 이야기할 때 끝단 10mm 빼고 다 들어간다고 예, 그랬는데 예. 그럼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브랜드라도 안 들어갈 수 있다 이거네. 그럼요. 야, 근데 이거 근데 그 정도면 진짜 심각한 거 아닌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영상이 나가고 일반 고객분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았지만 인테리어 업을 하시는 분들이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저희한테 이제 제안하기를 본인이 뭐 완성창이든 인근 대리점이든 어딜 통해서 샤시를 주문을 해서 설치를 많이 해봤는데 이런 품질이 전혀 지키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창이라고 메이커에서 한다 해서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자기가 아는 그 시공하시는 분이 와서 시공을 똑같이 하더라 이거죠. 그 본인 그분 시공 엉터리로 하고 하는 거 내가 아는데 누굴 시켜도 그 사람이 오니 자기는 품질을 보장을 할 수가 없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PNS 창호 다이렉트를 거래를 하고 싶다. 자기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인테리어 업을 하면서 창호로서 고통받은 게 너무 심해서 이것만 해소가 돼도 내가 인테리어업을 양심적으로 잘할 수 있겠는데 그런 고민을 저한테 토로를 하셨습니다. 요즘 이제 완성창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정확한 그 완성창에 대한 기준이 뭔지 난 잘 모르겠어. 제가 생각할 때 완성창이라고 하면 완제품에 대한 개념인데 문제가 생기면 그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그게 그 회사의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한단 말이에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 물건을 샀어. 사가지고 썼는데 문제가 생겼어. 문제 생길 수 있죠. 예. 그러면 삼성전자 AS를 가가지고 내가 AS를 받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KCC나 LX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생길 때 거기다가 AS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걸 어떻게 완성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 나는 오죽하면 인테리어 회사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도 깝깝한데 고객들은 오죽하겠냐고. 이게 그나마 있잖아요. 인테리어 회사 끼고 하잖아. 예. 그러면은 그나마 인테리어 업체에다 하소연을 한단 말이에요. 샤시만 별도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야, 근데 그런 분들도 뚜껑 열릴 것 같아 진짜.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인테리어 사장님이 중간에 껴서 이제 관리를 하시는데 네.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창호에 대해서 저희 창호 전문 회사처럼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세요. 결국에는 그 브랜드만 믿고 가는 소비자나 인테리어 사장님이나 같은 입장에서 하시다 보니까 똑같은 실수가 매번 반복되는 거다. 그럼 해결 방법이 뭐예요? 해결 방법? 해결할 방법은 글쎄요. 뭐 메이커에서 이전의 그런 유통 방식을 좀 과감하게 타파해서 개선된 방식으로 책임은 질 수 있고 좀 품질 위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구조적으로 지금 막 다 따로 나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본사가 하고 AS도 본사가 해줘야죠. 네. 근데 뭐 창호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고 문제가 된 걸 발견을 했다고 한들 집에 인테리어까지 마감이 다 된 상태에서 창틀을 뜯고 다시 설치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게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하자에 반복되는 하자에 그냥 땜질식 하자에 의존해서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이제 나중에 영상이 송출이 될 거 아니에요? 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남 대표님 적이 엄청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예. 괜찮겠어요? 지금 저희 이전 영상 보고 보강제 이슈, 뭐 우레탄 폼, 실리콘 이슈 때문에 좀 시장 업계가 좀 시끄러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뜻은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고 또 개선에 동참해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품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좀 심각성을 같이 느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자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 예. 저희도 마찬가지고. You build. 자, 오늘 우리가 샷에 대해서 불편한 진실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아무쪼록 이번 영상 이렇게 보시면서 샷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페리스 홈즈 홈페이지 또는 뭐 유튜브 참고하시고요. 인테리어 하실 때, 샷에 공사하실 때 정말 눈탱이 안 맞는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도 인테리어 샷에 공사하실 때 참고만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뉴비즈 남경엽 대표 PS 남희석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